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약서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속해서 딱딱한 내용을 길게 말씀을 자꾸 드려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종중 이를 좀 제대로 알려면은 계약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연CC 감사 보고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사 보고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 사항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종중에 대해서나 세연CC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영상을 들어가서 보기에서 문단 부분을 지우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그래서 계약서의 구조 세 번째 대출 약정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관리형 토지 신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출 약정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 중복되는 건 빼고 핵심적인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간의 문제점, 책임 소재, 이런 내용을 좀 드린 말씀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관리형 토지 신탁에 대한 기본점을 간단히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선에는 이 의정공 종중하고 세연CC 간에 종중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자. 그리고 임대 기간은 33년을 하고, 또 임대료는 매년 3억 5천원으로 하고, 33년 후에는 골프장을 무상 반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개발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세연CC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개발하여 33년 동안 골프장을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골프장을 개발할 자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럴 때 의정공 종중에서 종중 토지를 KB 부동산 신탁사에다가 담보 신탁을 해서 500억 한도 내에서 신탁사에 부동산 토지 담보 신탁을 이렇게 하여 대출 받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종중은 골프장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신탁사에 500억 한도에서 담보 신탁을 해서 자금을 융통해 준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소유자인 의정공 종주는 KB 부동산 신탁사에다가 부동산 토지 담보 신탁을 500억 한도 내에서 담보 신탁을 하고, 그러면은 KB 부동산은 수탁자가 됩니다. 종중은 위탁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명의 이전을 이렇게 함으로써 등기부에는 각 구에 기재가 되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KB 부동산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KB 부동산은 재산,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 관리, 자금 관리, 그 감리, 감독, 이런 어떤 관리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500억 한도에서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은 KB 신탁사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그 수익권 증서를 세연CC에다가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세연CC는 이거를 전달받아서 이 우선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해서 금전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500억 한도인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450억을 인정을 해서 450억을 금전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은 수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자들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이렇게 쭉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하면서도 순서가 우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대출을 450억을 대출해 주면은 금융기관은 채권자, 그래서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연CC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되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권자들이 여럿인데 이 채권자를 한편으로는 대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주라는 거는 뭐 임대해준다, 그 다음에 뭐 대출해준다, 빌려준다 하는 빌려줄 대자로 써서 그래서 대주라 하고요. 채권자 또는 대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차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빌릴 차, 빌리는 사람이다, 빌리는 쪽이다, 이렇게 해서 빌차, 뭐 임차를 한다든가 또는 뭐 차용을 한다든가 차입을 한다 할 때 빌린다는 뜻에서 빌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금융기관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갚지 못하면은, 즉 채무 불이행 시에는요, 금융기관은 이 KB 부동산 신탁사에다가 그 돈으로 바꿔달라 하는 환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채권을 가지고요. 환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KB 부동산 신탁사는 그 공개 매각하고 난 다음에 환가 대금을 정산해서 그거를 금융기관에다가 우선 수익권 증서 순서에 따라 교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증공 종용 위탁자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선 수익권 증서도 450억인데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130% 해가지고 592억으로 이렇게 지난번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억에서 500, 그래서 130%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변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 금액을 590억이고, 그리고 이번 2021년 1월 20일 날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가 이제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8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권 증서, 우선 수익권 증서에는 5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증공 종중 간에는 세연CC하고 공중 간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신탁서하고 의증공 종중하고는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연CC와 우선 수익자 이 금융기관에는 대출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가 있어서 이런 어떤 계약서 간의 시스템으로 계약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신탁회사의 자금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그러니까 세연CC는 일정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항상 일정한 구비 서류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구비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를 갖춰서 금융기관 대주에게 인출 요청을 합니다. 인출 요청. 그러면 금융기관은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운영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세연CC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 KB 부동산 신탁회사 운영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KB부동산 신탁회사는 운용계좌로 입금되었으면은 세연CC는 다시 정해진 구비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갖춰서 신탁회사에다가 자금 집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금 집행 요청을 하면은 신탁회사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이때 자금 집행할 때도 세연CC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는 지급처에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급처라고 하면은 뭐 시공업자라든가 또는 물품 구입처라든가 또는 뭐 사업업체, 이런 업체에 대가 직접 지급을 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로 자금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그러니까 세연CC가 대출금을 이제 전체를 다 상환하게 되면은 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종중히 환원하게 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서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고 자녀분은 대책에 거부를 한다. 그 다음에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 계획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 약정서에 대해서 2018년 12월 19일 약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출일이 됩니다. 인출이 되니까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이 표지를 보면은 서리CC 대중제 골프장 신축사업 관련 대출 약정서 금 450억이다. 그리고 그때 서리CC인데 지금 세연CC하고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차주가 되는 겁니다. 빌린 사람이 되고요. 영진종합건설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대주는 삼성저축은행, 부름저축은행, 남영저축은행 DB캐피탈인데, 남영저축은행 DB캐피탈은 이제 나가고 새로 대신 저축은행하고 신한캐피탈이 들어왔습니다. OK 캐피탈 주식회사가 중순위 대주가 되고요. 세연개발 주식회사하고 이정민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OK캐피탈 주식회사가 대리금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9일 날 이 최초 대출 약정일이고 인출날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은, 목차는 제일 처음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중량수, 차입 목적, 중량 순서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건 거의 다 빼고요. 또 중복되지만은 꼭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몇 개 핵심적인 걸 추려서 정의를 했는데, 제목을 간단히 한번 보고, 대출 약정, 인출, 이자 및 수수료, 비용, 대출금의 상환, 자금의 관리, 담보, 본건 공사의 시공, 차주 등의 진술 및 보장, 준수사항, 채무 불이행, 대주들 및 대리금융기관, 양도, 중거법 및 관할, 통지, 중순위 대주의 선순위 대출채권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중순위 대주들이 선순위 대출 채권을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18조고요. 기타고, 그 다음에 인출 요청서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요청서, 자금 집행 요청서, 예상 사업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볼 것이고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대출 약정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당사자들은 2018년 12월 19일 요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대출 만기, 여기가 이제 최초 인출 날짜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24개월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19일까지가 이제 만기일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본 약정을 체결한다. 차주로서 주식회사 서리CC, 지금 세연CC와 같습니다. 선순위 대주로서 삼성저축은행, 부름저축은행, 남영저축은행, 디비달 캐피탈 선순위 대주다. 중순위 대주는 OK 캐피탈이다.
시공사로 영진 종합건설 주식회사다. 개인연대 보증인으로서 이정미이다. 다음에 법인연대 보증인 겸 책임준공 이행 확약인 겸 자금 보충자로서 서현개발 주식회사가 된다. 그 다음에 전문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차주는 세연 CC를 말한다고 보면 되죠. 차주는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서리산 70-3번지 1원 사업부지에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에 의하여 대중제 골프장 및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 45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주에게 동금액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주는 본 약정의 제조건에 따라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것이 전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를 좀 핵심적인 건 몇 가지 쭉 살펴보는데요. 대출 만기일, 이거 좀 중요한 말입니다. 차주가 대주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게 만기일입니다. 최초 인출일부터 24개월일 경고하는 날을 말한다. 이렇고요. 지금 현재 30개월로 연장되었는데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약정이라 하면 합계 금 450억을 의미한다. 여러분 좀 반복됐죠. 지금 현재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에는 4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대출이라는 금 150억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대출로부터 일시 대출 방식으로, 일시 대출 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을 말하고, 중순위 대출이란 차주가 대출 약정금 금 300억의 범위 내에서 중순위 대주로부터 한도 대출 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최초 인출일부터 24개월 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위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체육시설 시설업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뭐 그 사업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료하는 것을 책임준공하는 것을 책임준공이라는 뜻이다. 단 대출 만기일이 나오잖아요. 24개월 만기일인데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만큼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한다. 항상 여기 좀 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서 최초 인수일은 2018년 12월 19일, 24개월 후면은 2020년 12월 19일이 됩니다. 책임준공 날짜가 지금 지난 셈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도시신도 변경서의 내용에 의하면은요, 내용에 보면은 책임준공 대출 약정서에서 정한 기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약정서에 정한 기간이 있는데 이 최초 인출부터 30개월을 되는 날 내에 본 사업을 위한 공사를 모두 완료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 약정서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 인출일이 최초 인출일이 2018년 12월 19일이 되고 30개월이 되는 날에는 2021년 6월 20일이 된다.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에 책임준공이 완성돼야 된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종중에는 책임준공하고 준공 승인이 받으면은 소유권 이전도 종중을 하고 이런 절차를 준비를 하면서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뭐냐? 그러면 2007년 11월 5일자.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2007년에 11월 5일자 임대차 계약, 그 이후에 추가, 수정,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제3조 대출 약정인데요. 대출 약정금 총액은 금 450억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분명히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도신탁 변경 계약서에는 480억, 30억이 늘어있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야 되겠고요. 자, 5조 이자 및 수수료인데 이자율은 선순위 대출금은 연 6.5%,
의 고정금리, 중순위 대출금은 연 7.7%의 고정금리다. 그래서 선순위는 위험 부담이 좀 작으니까 이율이 조금 더 낮고요. 후순위일수록 위험 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조금 긴데,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우선 수익권 설정, 이런 내용에서 시공사에게, 그러니까 영진종합건설에게 차주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수익권에서 질권 설정을 해줘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243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질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이라 하잖아요. 저당권. 질권이라는 거는 뭐 채권이라든가 동산, 부동산이 아닌 어떤 물건을 담보를 할 때 그거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걸 질권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서에서는 시공사에게 452억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항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인데요. 책임준공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채무인수입니다. 대출금의 최초 인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미 2018년 12월 19일이 정해졌지요. 그 다음에 인수일이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시공사는 사업 건물에 대한 책임준공 등 본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위탁자나 신탁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위탁자라든가 위탁자 하면은 뭐 의정공 종중이라든가 또는 뭐 세연시식 위탁자, 신탁사 같은 건 캡이 붙은 신탁사예요. 이런 위탁자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꼭 실행을 해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형 개발하고 세연CC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형 개발은 세연CC, 지금 서리CC 같은데 세연CC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세연CC는 세형 개발의 자회사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은요. 세연CC 및 시공사는 영진건설은 세형개발로 하여금 본항에 따른 책임 준공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해서 세형개발로 하여금 연대해서 이행하도록 하며 세형개발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의무를 책임 준공 의무를 연대하는데 이런 걸 위반하는 경우 세형개발은 차주가 본 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세형개발이 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형개발은 본 약정 체결일 했는 날이죠. 체결일에 본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대리기관이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 및 날인한 책임준공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렇죠? 이렇게 책임준공 이행 확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제6항은 세연CC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근질권 소송, 세연CC의 대주주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것도 근질권을 쓰는데, 질권이라는 건 아까 동산이라든가 채권 같은 그런 거를 이게 담보를 할 때 이거를 질권이라 하는데, 근질권, 뭐 근저당할 때 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미리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권 설정을 하는 걸 근질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연CC는 대주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담보 채무라는 거는 그죠, 채무죠,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대주주인 세연개발 및 정재영으로 하여금 그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서, 세연개발 정재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서 선순위, 대주 1순위, 중순위, 대주 2순위, 전 시공사 3순위로 하여 근질권 설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주식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근질권 설정을 하고, 선순위는 1순위, 중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약정금의 120%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주 및 세형개발은 2019년 4월 28일까지 세형개발이
세연개발이 세연CC 발행 주식, 그러니까 차주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라 된다. 그러니까 세연개발이 그 세연CC 100% 취득하라, 4월 28일 다 취득하고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본원과 동일한 근질권 설정, 미리 질권 설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들이 돈을 상환을 받기 위해서, 변제 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서 세연개발 주식 전부를 근질권 설정, 또 그래서 근질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연CC는 자본금이 3억 뿐이거든요. 이거 먹고 나를 먹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세연개발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 다 근질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제8항 자금 보충자의 자금 보충인데요. 대리금융기관은 본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연개발로 하여금 차주에게 자금 보충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연개발은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금 보충을 요구받는 경우 세연개발은 자금 보충을 하여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제10조 본권 공사의 시공 공사 도급 계약인데요. 차주 세연CC와 시공사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 도급 금액 총액 243억, 지금 현재는 452억인데요. 이내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연장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대주의 동의를 득한 후에 연장을 하거나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핵심적인 요약,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인출 요청서를 한번 보면은요, 대출 실행 요청서가 세연CC가 금융기관에다가 하는데요. 대체로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용을 간단히 보면 주식회사 서리CC는 이에 2018년 12월 9일자 대출 약정 제4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출 의사를 통지하며 몇 월 며칠에 아래 금액을 인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차주에게 인출되는 모든 금액은 무슨 은행 오늘 개설되어 이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횟수, 인출 예정일, 인출 몇 번 했느냐, 예정일은 언제냐, 그 다음에 인출 요청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아직 미인출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또 채무 불이행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약정이 포함된 차주의 모든 기술 및 보장 사항은 이 인출 요청 작성 일자 현재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대출 약정에 따른 인출 선행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위에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인출일까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를 기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요청서 사항에 있는 모든 용어는 이 요청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 약정서 사항에 있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리CC 대표이사 이정미가 인출 요청을 하고요. 영진중앙거래소 대표이사 하태준이 인출 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출 요청을 이렇게 할 때는 선행조건 구비 서류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출 선행조건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차주 같은 관련 서류는 정관 사본과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동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에 관련 서류 제출은 이러한 것들이 대출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법인 연대보증인 관련 서류 제출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대보증인 및 정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무부인의 법률 의견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상 사업비요. 60쪽에 나오는 예상 사업비를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토지 관련이 237억입니다. 요 항목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237억이 뭐냐, 토지 관련. 근데 토지 매입비 등 기투입비, 인수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연CC가
224억이라는 이 큰 금액의 토지 매입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비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세은CC가 서리CC를 그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비를 224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뭐 300억, 280억, 30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성사업비로서는 224억으로 했고요. 국유지 매입은 그 들어오는 입구에 교랑 이런 입구 그 매입비가 약 7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종종 임대료가 5억 8천만 원이고 취득세가 1,800만 원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골프장 공사비가 243억 영진건설에다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452억으로 약 2배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어떤 의문점을 하나하나 좀 풀어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된 등 용역비가 34억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설계 및 감리비라든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무용고 분묘 개장 뭐 이런 내용, 관리형 토지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내용이요. 분담금이 44억, 약 45억이네요. 그래서 분담금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이 16억입니다. 16억 제세 공과금 이건 다시 이제 환원 조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 그래서 28억인데요. 미지급 비용 28억. 기투입비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4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기간 동안 금융비용이 69억, 69억인데, 브릿지론 그 대출이 있거든요. 브릿지론 중도 상환 수수료, 그 다음에 이자, 이러고요. PF 차입금 이자, 취급 수수료, 뭐 중간 수수료 해가지고 이것이 금융비용이 69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전체 그랜드 토탈을 해가지고 전체는 71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1188억이니, 1137억이니,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뒤에 내용들로서 한번, 좀 점검을 하면은요,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이, 약 6가지입니다. 2021년 1월 22일 날 변경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출금 450억에서 480억으로 30억이 늘었습니다. 책임 준공연도 24개월 30개월로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주들이 2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신한캐피탈과 대신저축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양저축캐피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기간도 24개월에서 30개월로 늘어가 6개월이 늘어났고, 신탁 보수가 4억 6천에서 5억 8천으로 1억 2천만이 늘어났습니다. 공사비 및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영진 종합건설의 공사비가 243억에서 452억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서의 사업수지 분석표에 보면은 그 공사비가 565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게 한창 의심이 좀 되거든요. 세영과 영진이 뭔가 좀 결탁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500억이면 골프장 건설 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500억 대출을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골프장은 500억이면은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빚도 10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빚도 지금 이제 엄청 많이 부채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2018년 12월 19일 대출자에서 예정사업비가 718억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관련 237억 빼고 나면 약 450억이 예상사업비로서 딱 맞아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12월 세연시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서에서 또 총 사업비를 보면은 11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외부 감사 보고서이거든요. 외부 감사 보고서에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을 보면 약 70억으로,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는 것은 세연시시가 골프장을 개발을 해서 사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기부 자산, 종중에다가 기부 자산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영업 이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산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7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회사가 이렇게 심하게 들쑥날쑥 갈팡질팡 하느냐,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냐, 원가와 재료비를 올려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종중에 추가 시설비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겁박용으로 부풀렸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불순한 악덕업자다. 종중 입장에서는 그 의도가 아주 고약한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의 내용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종중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에요, 2018년 12월 10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면은요, 제19조 세부상한 변경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2016년 4월 11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향후 본권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 등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갑의 이사를 통해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변경된 시키는 건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 변경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약 전체의 어떤 골격을 많이 내용을 바뀌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뀌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금년 초에 금융기관 대주들이 그 대주들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주들만 이렇게 바꾸면은 될 일인데,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서의 계약도 회장에게 위임했다. 뭐 이런 내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사들이 정말 무책임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중단 내용들이 모두 총회 의결 사항인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끝낼 일인가. 참, 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다음의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시설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어떤 제목으로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신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에 근거해서 말을 한번 해보면은요, 세연시시는 종중이 450억 담보 보증을 쓴 돈으로, 종중 세연시 입장에서 450억 담보 보증을 쓴 돈으로 골프장을 개발한 시설이지만은 시설물에 대한 대출금의 원과 이자를 상환하는 의무를 세연시시가 가진다. 그래서 종중은 돈을 빌려준 것 뿐이고, 즉 보증을 써준 것, 물상 보증인이라 하는데, 보증을 써준 것 뿐이고 시설물은 우리 세연의 것이다. 세연시시가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한다. 우리 세연이 채무자로서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다 갚아 나간다. 그리고 450억 외에 추가 시설물에 많은 자금을 추가 투입을 했다. 이것에 대한 투자금을 세연개발의 주식으로 대주들에게 보증도 좀 썼다. 즉 대주들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어떤 입장에서 안전장치로서 세연시시와 세연개발 대주들의 주식 일체를 근질권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출 약정서에도 있어서 이렇게 근질권 설정을 해서 했다. 그리고 골프장 설계라든가 시공하는데 우리 세연이 직접 주식으로 관여하여 시행했고,
또 영업권과 인허가권 등의 모든 비용을 우리 세인이 다 냈다. 그 시설물을 30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시설물의 주인은 세인이다. 30년 후에 무상 반납할 것이다. 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종중의 입장에서는 골프장 개발 자금을 종중이 담보 신탁을 해서 450억의 돈으로 골프장 개발을 했지 않느냐. 세연CC가 3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원금과 이자를 세연CC가 갚아 나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은 당장 공매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부도가 날 경우에 종중이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 시설물의 실질적인 주인은 종중이다. 그리고 종중은 임대인이고 세연CC는 임차인이야. 골프장 개발의 3대 요소인 부지, 자금, 인허가에서 부지도 종중 땅이고 자금도 종중의 담보 신탁의 대출금으로 했고 인허가도 실질적으로 종중원이 냈다. 이렇듯 종중이 실질적인 주인이다. 세연CC는 30년 영업권을 가진 임차인이다. 그리고 33년 후에 무상 환수, 무상 반납의 조건으로 임대료를 사게 해줬다. 연 15억을 3억 5천만 원으로. 임대 기간을 늘려줬다. 20년을 33년으로. 채무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종토를 공의 처분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계약에 있어서 책임 소수는 양쪽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종중과 세연CC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양측에 연대 책임이 있다. 1차적으로 종중의 책임이 공매가 되면 책임이 들어오지만은 연대에서 세연CC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중이 골프장 개발의 주인으로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겁니다. 신탁회사는 골프장 개발의 주인 대리로서 대내적 주체로서 골프장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신탁회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탁회사가 지금 현재 그런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연CC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은 KB부동산 신탁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중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신탁사는 종중의 대리로서 신탁재산 관리, 자금 관리, 계약 관리, 설계, 감리,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근데 그런 역할을 자꾸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정황들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이 이를 정확하게 알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 소재의 근거를 살펴봐서 대출금 증액하고 30억을 늘렸잖아요. 책임 준공 기간 연장, 이런 건 중대한 일로서 계약의 골격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변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들이나 종원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의혹들을 좀 더 풀어야 됩니다. 업자 자기네 편의대로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탁사나 세연은 종중의 의혹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태도로 온당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종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해야 하고, 이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혹 제기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사들이 참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정도 매각만 막는다 하는 그런 어떤 명분만 가지고 활동하고 나머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세연CC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딱딱한 내용을 길게 지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의전공 종토 수호를 입력하면은
요 꽃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꽃에 터치를 하고 동영상 글씨가 나오는데 거기에 터치하면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고요.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은 안 됩니다. 그게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누르시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